보시고 기절하시면 안 돼. 댁에 가서 좀 댁에 가서 뭐냐면 그 세법 하시다 보면 세법에 여러분들 그 불면증에 되게 좋아요. 네, 저기서 주무시지 마시고 나중에 잠을 모으셨다가 댁에 가서 주무시면 숙면 취하시고 숙면. 여기서 나중에 세법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회계가 재밌는 날 있어요. 혹시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세법만 하다 보니까 하시면. 자, 여기 사업자의 분류도 이어서 해볼게요. 보시면 풀리지 마. 안 돼. 여기서부터 보실게요. 납세모자. 자, 우리가 납세모자가 사업자였죠, 사업자. 그러면 해당 사업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세법할 때 많이 괴로워요, 여러분들. 왜 괴롭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진짜 괴로워요. 세법. 세법을 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절대 제가 나이를 나이 어리시다고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발언은 그래서 강사님이고 염두에 되고 혹시라도 차별하면 여러분들이 신고당하니까 뭐냐면 연세가 좀 나이가 낮으신 분들이 세법하실 때 많이 조세요. 왜냐하면 나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내가 세금 낸 적도 없고 부모님이 세금 내시는 거지 나가 무슨 상관이야.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그러시다 보면 세금을 내시면 좀 세법에 흥미를 가지세요 실제로. 그래서 연세가 어르신 분하고 좀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하고요 좀 차이가 있어요 세법하실 때만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 실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 두 개를 꼽자면 세법하고 헌법이에요. 특히 세법은 머니하고 관련 머니. 세법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실제로 여러분들 줄거나 더 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어떤 사례 들면 세법을 모르시는 분 있죠. 모르시는 분이 실제로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실 때 20만 원 냈어요. 20만 원. 20만 원 내셨는데 소득세를 배우시고 뭔가 자료를 챙기셔서 세금을 돌려줄 때는 자료 챙기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세금을 내라는 거 보면서 잘 날리거든요. 세금을 깎아줄 때는 여러분들이 챙겨서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챙겨요? 내가 알아야 챙기지. 맞죠? 모르는데 어떻게 챙기는데 이걸 챙겨야 되겠다라는 거 알아야 챙기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최근에 알아가지고 세금을 어디죠? 거기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어요. 세무사 사무실 그거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80만 원 돌려받았어요. 20만 원 냈다가 나중에 80만 원 돌려받았어요. 재작년에는 2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80만 원 돌려받고 100만 원만 번 거예요. 만약 모른다에 따라서 차이가 진짜 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 혹시라도 개인 사업 하시잖아요. 개인 사업 하시면 세무사 사무실 일반적으로 맡기실 거예요. 왜냐면 세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사업 하시면 반드시 장부 적으셔야 돼요. 안 적으면 가산세 두들겨 보래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차별합니다. 안 보이는 차별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런 경우 좀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어머니.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어떤 차별을 겪으시냐면 세무사 사무실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냥 저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직접 이렇게 한대요. 근데 나는 뭐라고 항변할 그게 없어. 나 모르거든. 맞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야, 실제로. 아니야, 모르냐에 따라 가지고 차별하는 것도 다르고 내가 이거를 알면 그걸 꼼꼼하게 해줘요. 모르면 그냥 대충 합니다. 실제로 그래야 돼요. 안 겪어봤어요.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외 받으러 오시는 분들 계셔. 해드려. 그런 거 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여러분들 머니하고 관련된 세법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물론 공부하실 때 따분하죠. 많이 따분한데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법은 소득세하고 여기 부가세예요.
특히 소득세. 나중에 세무입금 하실 때는 소득세는 잘 보시면 안 돼요, 많이. 조금 진짜 여러분이 나중에 세금 하실 때 연말정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까지 공부하시고 보시죠. 피곤하신 건 제가 어쩔 수 없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암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거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서두에 여러분 오늘은 좀 많이 힘드십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버텨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제가 에어컨 할 수는 없고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네, 면세사업자를 아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많았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혹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법 같은 걸 배우시면 좀 약간 내가 어느 그 장소를 가면 그 세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좀 생겨요. 뭐냐?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각각 음식점마다 걸려져 있거든요. 맞죠? 걸려져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간이과세자라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간이과세자.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일정 소득도 안 되시는 분을 간이과세자라고 불러요. 사업자분들 중에서 특히 음식점도 되게 영세하신 데 있죠. 손님 별로 없고 자리도 몇 개 안 되고. 맞죠? 그런 분들은 음식점이니까 사업자분들이 맞지만 일단 소득이 낮으시겠죠. 그런 분들 우리가 간이과세자라고 부르며 그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들 우리가 일반과세자라고 불러요. 되시겠죠? 근데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둘 다 조심하실 건 뭐냐면 세금을 내요. 내는 세금의 정도가 세냐 아니면 많이 낮냐의 차이지 실제로 납세 의무자는 둘 다 맞아요. 아셨죠? 근데 가끔씩 말장난으로 간이과세자는 납세 의무가 과세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는 세금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과세사업자가 아닌 거라고 동일어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맞죠? 세금을 적게 내는 건 내는 거니까 과세사업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간이과세자의 정의를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건 암기예요. 그럼 어느 소득 미만이어야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냐라는 겁니다. 자, 직전 1명년이라고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문구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직전 1명년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 역자 있죠? 뭔가 우리가 연도 체계를 나타낼 때 역자는 달력 역자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 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하면 달력 역자니까 빼시면 직전 1년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용어가 있는데 공급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00원에 팔면 부가가치세 10원까지 여러분들 같이 걷는다라고 했잖아요. 110원 걷는 거죠. 100원에 물건 팔 때. 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110원 있죠.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공급 대가라고 불러요.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 다시 얘기해서 또 할게요. 그래서 공급 대가가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금액 가지고 세법은 장난치는 동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요. 8천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 여러 번 있어요. 8천만 원 미만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하실 게 법인 사업자 안 돼요. 개인 사업자 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말문제. 법인은 절대 간이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는 무시하세요. 가로는 시험에 안 낼 건데요. 뭐냐면 그 원래 간이과세자가 여러분들 재작년까지는 4,800만 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작년도에 8천만 원, 코로나 때문에 8천만 원 올린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탈세를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 두 개거든요. 항상 뽑아요. 1순위, 2순위 탈세 그 업종 순위 나오면 항상 이 두 개입니다. 여기 과세 유흥 장소, 유흥업 아시죠? 유흥업. 유흥업은 코로나 때도 지원금 안 주잖아요. 맞죠? 방역도 그냥 세게 하고 해버리고, 그죠? 좀 안 좋게 가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업자.
그죠? 그분들도 탈세 많이 한다고 좀 뉴스 많이 뜨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님이 이런 거 하시면 죄송해요, 여러분들. 자, 이거 사실은 맞으니까. 요거는 여전히 8천만 원 안 올려줘요. 여전히 4,800만 원 미만이고 가니바세 정의가요. 근데 가로 가지고 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일단 8천만 원 미만이다 외우시고, 그래서 시험에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낼 겁니다. 그렇죠? 대비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관련이 있는 걸 외우셔야 되는데 뭐냐면 얘네들이 어떠한 서류를 발급하는지를 외우셔야 돼요. 어떠한 증빙을, 우리가 증명서류를 증빙이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증빙을 발급하는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급을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 아예 부가가치세가 날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여러분들 영수증이라는 걸 발급을 하는데 이걸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게요. 너무 중요하게 바뀌어가지고요. 자, 먼저 해볼게요. 이게 경과규정 때문에 그래요. 경과규정. 자, 보세요. 그러면 해볼게요. 뭐지? 판을 해야지.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간이과세자가 작년에 개정이 됐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간이과세자가요 뭐였냐면 우리가 2020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있죠.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영수증을 받고 있어요. 간이과세자가 20년까지는 무조건 영수증을 발급을 했었어요. 세금계에서 발급 못했습니다. 아시죠? 그럼 반대로 4,800만 원 이상은 당초에 세금계에서 발급을 했어요. 원래부터. 아시죠? 발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돼서 금액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증빙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요거 직전 연도 공급 대가 8천만 원으로 올랐다면서 여러분들 요즘 8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증빙은 똑같다고요. 같아요. 무슨 말이냐? 4,800만 원 미만은 영수증. 4,800만 원 이상부터 세금계에서 발급하는 똑같아요. 자, 제가 무슨 얘기 이거 다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4,800만 원이었다가 8천만 원 바뀌었죠. 근데 당초의 증빙이 똑같다고요. 개정된 게 없어요. 그 과거에 4,800만 원까지가 간이, 나머지는 일반이니까 세금계에서 발급해서 4,800만 원 이상부터 원래부터. 그건 여전히 똑같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이거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증빙은 그대로 금액만 바뀐 겁니다. 아셨죠? 조심하실 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옛날 거. 4,800만 원 이상인 사람 간이과세 원칙적으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뭐 얘가 있긴 하지만 아셨죠?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가지고 최근에 한번 냈었어요. 말 문제로요. 워낙 중요하거든요. 오늘 얘기가 우리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배우는 사람 좀 고통스러운데 되게 중요해 실제. 세부 측면에서 그래서 최근에 간이과스를 많이 내고 있어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내는 건 중요한 것들 위주로 내요. 거기서도. 그래서 안 중요한 걸 잘 내진 않아요. 시험에서 괴롭히려고. 세법은 더더욱 그래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자짜라는데? 자,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 납세무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는 발급을 할 때 부가가치세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분들은 뭘 발급하냐면 계산서라는 걸 발급합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란에.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라는 별도로 있고요. 랜 없어요. 아시죠?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증빙은 나중에 외워두셔야 될 게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거기에 어떠한 증빙인지를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 입력 못하면 여러분들 점수 없거든, 안 주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이걸 좀 챙겨주셔야 돼요. 시험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되면 왜냐 여러분들이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느낌이에요? 아 면세 사업자한테 매입했구나 이 느낌이 드셨다는 얘기예요. 계산서를 받았다. 아시죠? 면세 아시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이거 되게 지금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메인 매출 전빙 할 때 뭐냐면 접대 목적이면 접대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접대 있어요, 여러분들. 접대를 왜 해요? 사대비 좋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업무 맞죠? 매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접대.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접대를 진짜 싫어요. 세법은. 부가가치는 나중에 하겠지만 내가 접대하면서 부가가치 부담하죠. 그거 하나도 안 빼줘요. 안 빼주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매입세액을 부담을 했는데 안 빼주는 걸 불공제라고. 불공제. 공제를 안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시험에 어떻게 된다면 내가 접대 목적으로 쌀을 샀대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 쌀은 면세라면서요? 쌀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불공제라는 걸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면세를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일단 지금 챙기실 건 매입세액을 부담해야지만 공제든 불공제를 걸 수 있거나 그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계산서 받았다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나쁜 의도라도 면세거든요. 면세. 아셨죠? 계산서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면세를 거셔야 된다는 걸 나중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요새 많이 났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불공제까지 배우시면 진짜 헷갈려요. 항상 면세가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조심.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신 건 날짜입니다. 날짜를 안 외우시면 나중에 장부 조회할 때 제일 슬픈 일이 생깁니다. 뭘까요? 장부를 내가 어디 장부인지 알아요. 날짜를 안 외우시면 내가 나중에 우리 장부 조회할 때 그 날짜 입력해야 되잖아요. 제일 슬픈 게 장부는 나는데 몇 월부터 몇 월로 조회할지가 가장 슬프죠. 그죠? 여기서는 기간을 보고 외우셔야 할 때 장부 조회를 또 위해서라도 나중에 세무이급은 아예 날짜도 안 줘요. 여러분들. 안 줘. 이 날짜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과세 기간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소득세로 따지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이 되는 거잖아요.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아시죠? 이걸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세 기간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1년이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2번 있어요. 2번. 1년에 2번 있습니다. 아시죠? 1년에 2번이니까 어떻게 주게 될까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자 1기 과세 기간은 상반기입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2기 과세기간은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이렇게 해요. 아시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내도돼 있어요. 원칙이. 네. 자, 근데 우리가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세무서 입장에서 법인 너희들은 신고할 여건이 되지 않니? 라고 해서 법인은 우리가 미리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미리 신고하는 제도. 그걸 미리 신고하는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예정신고라고 불러요. 부가세에서 예정신고.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만 하면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예정신고는 뭐냐? 앞 3개월치를 신고하는 걸 예정신고한다고. 앞 3개월치. 우리가 1기 과세기간의 앞 3개월은 여러분들 몇 월 달부터 몇 월이에요? 앞 3개월. 아니, 1기 과세기간의 앞 3개월. 앞. 1월부터 3월 그죠? 1월부터 3월을 1기 예정신고 기간이다라고. 1기 과세기간 예정신고. 미리 앞 3개월치를 미리 신고하라는 거예요. 얘를 1기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하는 건 법인에서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 말고요. 그 다음에 뒤 3개월 있죠. 그 과세 기간의 뒤 3개월을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4월 달부터 6월 달을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2기 예정 신고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일까요? 2기 예정 신고 기간. 맞아요, 잘하시네. 7월부터 9월. 쉽죠? 그러면 2기 확정 신고 기간. 그렇죠, 10월부터 12월. 그래서 나중에 장부조회할 때 이렇게 낼 수 있어요.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뭐를 조회하세요? 2기 확정 신고는 뭐지? 제일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럼 10월 달부터 12월로 조회하는 얘기예요. 아시죠? 날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기간으로부터 신고 납부는 좀 기간을 줘야죠, 여러분들. 3월 31일 날 끝나는데 갑자기 3월 30일 날 신고해. 좀 뭐 신고할 말미를 줘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항상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 납부를 1기 예정 신고라고 불러요. 그건 언제 하냐면 4월 25일까지 하는 겁니다.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제 4월 25일까지 할게 그냥. 자, 그러면 1기 확정 신고는 언제 할까? 언제까지? 맞아요. 7월 25일까지 하면 돼요. 7월 25일까지. 쉽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2기 예정 신고 기간은 예정 신고는 몇 월 며칠까지 할까요? 10월 25일까지 하면 돼요. 되시겠죠? 그다음에 2기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좀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법인이 나오니까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부가가치세 끝나실 때 보실 거고 예외가 있긴 합니다. 1년에 4번 신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은 예정 신고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은 신고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고지서 던져주면 돼. 내라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정 신고가 없고요. 확정 신고만 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일단 이 정도로만. 다음 서로 간에 마음 아파요. 죄송해요. 조심하세요. 나중에 혹시 이거 바꿔 다시 올릴게요. 저희 이거 나중에 따님한테 이거 좀 알려주세요. 뒤로 바꿔는 제목을 못 바꿨네. 따님한테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자세하게 할 겁니다. 무시하시고 지금은 따님한테 50만 원 바꿔주라고 얘기하시면 다시 올라가 볼게요. 50만 원 무시하시고 일단 지금은 자, 그러면 이제 과세기간. 여러분 쉬워요.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자,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이렇게 되고요.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다. 이거 언제 외워? 쉬워요. 뭐냐면 자, 보실게요. 자, 저는 1기 과세기간이라고 해볼게요. 1기 과세기간. 1기 과세기간. 근데 내가 만약 제가 4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대요.
그럼 과세기간은 1기 과세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아니 제가 1기 과세기간이 1월부터 6월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4월 1일에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럼 과세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4월달부터 6월까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기 사업 개시 4월 1일부터 과세기간 중에 6월 30일 뜻이에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4월 26일 날 폐업했대요. 4월 26일 날 사업을 그만뒀답니다. 폐업. 1기 과세기간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예요? 그렇죠. 1월 1일부터 4월 26일. 그렇죠. 이걸 과세기간 개시 1월 1일부터 폐업한 날짜까지. 이거 상식으로 보시면 상식으로 절대 이걸 이 문장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아시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외우시고. 자, 밑줄 좀 치자. 자, 133페이지. 자, 맨 아래 2번 납세의무자 있죠? 자, 납세의무자에서요. 일단 거기 영리성 있죠? 영리성의 끝에 영리, 목적, 유무와는 무관 이슈. 영리, 목적, 유무와는 무관. 자, 그 다음에 사업성 있죠? 두 번째 부분에 거기는 두 번째 줄에 거기 계속적부터 공급까지 밑줄입니다.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이래야 사업성이 있다는 이게 여러분 사업자. 자, 그 다음에 독립성. 거기 독립성에다가 여러분 고용 X라고 적으면 고용 X. 독립성에다가 고용 X라고 적으시면 돼요. 고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네 번째 구분은 제목에나 밑줄치기 제목에나. 자,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된다.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 공급해야 되겠죠. 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그 맨 위에서요. 그 중간쯤 보시면 그 회색 박스 보이죠? 회색 박스요? 네. 자, 회색 박스에 거기 국가의 밑줄치 국가. 국가가 나오면 항상 딸려 나오는 게 지방자치 단체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국가 밑줄치시고 납부 의무자다 밑줄치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표 134페이지 맨 위에 표에서요. 그 간이과세자 보이세요? 자,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이 있죠. 구분 기준에 다 밑줄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 이거 외우셔야 되고.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 보이시죠? 면세 사업자는 그 아니고까지 밑줄 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아셨죠? 여기까지만.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3번 과세기간. 자, 과세기간인데 거기 여러분들 계속사업자 보이시죠? 자, 계속사업자에서요 동그라미 2번 간이과세자 있죠? 밑줄 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것 좀 외워주세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2번이죠. 2번. 1년에 2번. 개인. 네. 법인이든 개인이든 과세기간이 1년에 2번이에요. 원래. 근데 간이과세자분들은 0세 5부터 0세죠. 그럼 그분들이 신고능력이 더 떨어지실 거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인데 신고능력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만 신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간 간이는 아셨죠?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에 신규 사업자 있을 거예요. 신규 사업자. 자, 신규 사업자는 거기 동그라미 1번 밑줄 중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 이렇게 맞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의 폐업자. 동그라미 1번의 밑줄 주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붙이시고 실제 기출문제 좀 풀어보고 갈게요. 근데 어디로 가주시냐면 327 327 자, 327페이지에 13번 327페이지에 13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좀 이거 어렵거든요. 읽어보면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동그라미 1번 간이과세자는 직전 입역년 1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어디가 틀렸어요? 법인이 틀렸어요. 개인 사업자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일어나실 때는 하고 있다가 다 해요. 동그라미 2번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영리 목적 요거 안 따진다면서요. 안 따진다라는 거 영리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되시겠어요? 네, 동그라미 3번 사업자가 아니라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재화를 수입하면 우리나라가 소비지국이잖아요. 소비지국이니까 사업자가 수입하든 소비자가 수입하든 세금을 내야 돼요. 세무서에. 예수님 3번도 틀렸죠. 그다음 4번이 답이겠네요. 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이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영세율하고 연세가 같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뭐냐? 영세율, 영해세율을 적용한다는 매출한 금액에 대해서 영해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연세, 매출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둘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말 같잖아요. 달라요. 영해세율로 과세한다라는 건 뭐냐면 납세 의무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세율 사업자 좀 내는 거 없는데요? 맞는 말이죠. 근데 왜 납세 의무에 해당하냐? 아까도 말씀드린 영세율 사업자도 법인이면 법인세 내야 돼요. 개인이면 소득세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매출에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두드려 팹니다. 아시죠? 근데 연수 사업자가 신고 안 했어요. 괜찮아요. 납세 의무자가 아닌데. 아시죠? 조심하셔야 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영세율을 영해세율로 과세함이라고 해요. 영해세율로 과세함. 왜 영해세율로 과세한다라는 표현이 있는지는 좀 이따가 영세율하고 연세 설명드릴 거예요. 아셨죠? 꽤나 어렵죠. 말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부가세가.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또 특별의 차인데 344페이지 13번 이거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344페이지 13번 344페이지 13번 객관식을 다 알아서 푸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몇 번일까요? 13번. 3번이 맞아요. 왜냐면 1, 2, 4번이 너무 맞아요. 이렇게 답내시면 돼요. 맞죠? 3번을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일단 1번 맞죠? 1번 아까 강의는 1년이잖아요, 1년.
그 다음에 2번 폐업이래요. 폐업하면 해당 게시일부터 폐업한 날까지죠. 맞는 표현. 그죠? 4번 신규로 사업 시작하면 신규로 하는 날부터 종료일. 되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3번은 우리가 일단 1, 2, 4번을 정답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실게요. 사업장별 과세. 이건 나중에 할까? 이건 나중에 할게요. 우리 실기하고 관련 없으니까. 잠시 나중에 하고요. 어디부터 하냐면 여기 할게요. 연세라고 면세. 여러분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원래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제가 건너뛴 게 실기하고 관련 없는 이론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 다크서클인 게 진짜 무지하게 해봤는데 진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일단 실기하기 위한 이론부터 먼저 할게요. 아시죠? 이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서로 간에 뭐라고 하죠? 둘이 같이 이런 거? 상부상조? 상부상조하는 게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 길로 가요. 자, 보실게요. 그죠? 내일은 하루 종일 여러분 진리도 실기하실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진리도록 하세요. 진리도록. 이걸 모르시면 일단 즐기지 못해요. 실기할 때, 실기하실 때 보죠. 자, 영세라고 면세 너무 중요해요. 해보시죠. 자, 일단 영세율이 뭐냐면 매출한 금액에 대해서 영해세율로 과세하는 걸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문구를해요.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그래서 핵심은 영세율은 과세를 한 거예요. 본문장이 과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과세와 과세를 안 하는 게 다른지는 또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아까 했었죠. 취지는 소비주국에서 과세하는 걸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국가에서 영세율. 그 다음에 대상은 주로 영세율은 수출, 외국으로 수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영세율은 너무 많긴 해요. 그렇죠? 뒤에가 살 거고요. 자, 여기서 주인공 B라고 생각해서 B가 주인공. 해보면 자, A가 10% 사업자고요. 여기 소비자라고 제가 언급 안 하면 다 사업자예요. B가 영세율 사업자래요. 이렇게. 자, A가 매입한 건 없답니다. 0. 근데 A는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대요. 100원의 가치를. 그럼 A는 B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매입한 게 0이니까. 얼마에 팔면 가치가 100원이 창출이 되죠? 100원, 그렇죠, 100원. 그죠?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A가 B한테 지금 100원에 팔았잖아요. 제가 아까 부가가치세는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징수한다면서요. 요 경우에는 A가 B한테 징수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나중에 세무 2급하고 관련 있어요. 합니다. 왠지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왜냐면 영세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A가 내는 걸 매출세액이라고 그러죠. A와 B와의 관계에서 A가 매출자니까. 맞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오직 매출자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냐? A가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지금 A하고 B와의 관계에서는 A가 매출자니까 A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A는 10% 사업자잖아요. 그 말은 매출한 금액이 10% 내야 돼. 세무세 받으시.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매출세액, 우리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같이 뜯어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한테 100원에다가 부가가치 10원을 뜯어요, A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영세율과 면세는 매출할 때나 적용이 돼, 매출할 때나. 매입할 때는 관련이 없어요. 아시죠? 매출 쪽은 무조건 매출자 기준, 매입세 쪽은 매입자 기준이에요. 아시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처음에 무지하게 걸리거든요. 강사분 물어보고 부담 안 하겠지 영수증인데. 뭐 요게 매출세 기준, 매출세 기준이에요. 매출세를 낼지 말지는. 얘는 A는 10%인 10원 내야 되니까 부가가치는 항상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뜯습니다. 끊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 그러면 B는 110원 부담했죠. 부가 10원 부담했고요. B 입장에서 이 10원은 매입세이잖아. 매입세. B 입장에서 매입하면서 부담한 세액이니까. 그럼 우리가 매입세를 공제를 받을지 말지는 이제 B 입장이에요. 맞죠? B가 매입자니까. 우리 아까 매입세 공제 요건이 첫 번째가 뭘 받아야 된다라고 했냐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받아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세금 계산을 받아야 돼요. 세금 계산. 영수증은 적격 증명서를 안 봐요. 세법에서 나중에 다 여러분 하시면 혹시라도 영수증이라고 뜨면 여러분 적격 증명서를 안 되는 뜻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 질문 많이 들어요. 선생님 현금 영수증도 적격 증명이 아니네요. 적격 증명 맞아요. 현금 영수증은 영수증 딱 세 글자 들어간 게 아닌 거고요. 현금 영수증 5글자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무슨 말인지시겠어요? 아시죠? 영수증이라고 세 글자만 나와야 돼요. 아시죠? 현금 영수증은 적격 증명 맞아요. 아시죠? 영수증은 그 여러분 파란색으로 글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혹시 받아보셨나요? 국내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영수증 파란색 글씨 적혀있어요. 안 보셨고 한번 영수 떼어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시죠? 그럼 일단 적격증명서를 받았죠. 왜냐면 A한테 B는 세금 계산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10%짜리. 그죠? 그래서 아까 매입세를 빼주니까 부담해서 빼준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어떻게 했어요? 매출액이 과세가 되니까 빼준다면서요. 아까 항상 매출할 때 무적 부가가치만큼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빼준다면서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적격 증명서를 있어야 된다.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돼요. 두 가지 모두 다 적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빼줄까요? 과세가 되니 매출세를 내니까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내면 안 빼줍니다. 세무서가 무슨 자산사업가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수출을 하면 뭘 벌어와요? 그렇죠. 외화를 벌어오죠. 우리나라는 외화에 민감하죠. 많이 민감해요. 왜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죠. IMF. 그렇죠. 그것 때문에 외화에 많이 민감합니다. 외환 보유고 적어가지고 이런 민감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10원을 빼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수출의 여건이잖아요. 빼주고 싶으니까 너는 영예세율로 과세가 됐다 라고 엎어지 만든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융통성 진짜 없다. 세법. 우리가 항상 법은 법의 테두리에 맞춰야 되는 조건. 법의 테두리에서는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매입세 빼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일한테는 10원 좀 빼주고 싶은 거예요. 외화를 모르잖아요. 빼주고 싶은데 그냥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의 테두리에 안 맞췄기 때문에 못 빼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영예세로 과세가 됐음. 그러니까 빼줄게라는 법의 요건에 지금 끼워 맞췄죠. 그래서 영예세로 과세한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돌려주기 위해서 한테. 그래서 B는 매입세 10원을 뺄 수가 있어요. 수출을 하니까. 아셨죠? 그래서 과세라는 표현을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뺄 수 있고요. 그럼 B는 110원 줬지만 10원은 빼니까 100원 주고 산 거죠, 이 물건. 그렇죠? 그럼 B가 100원 주고 산 꼴이니까 C한테 400원의 가치를 내고 싶으면 500원에 팔면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제 B와 C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매출자예요? B죠, B. 그럼 이제 B는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500원에 영세율 사업자니까 빵 퍼센트가 빵이겠죠, 여러분들. 빵. 되셨어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C한테 팔 때는 영세율 적용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건 애니메이션 잘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는데. B는 내는 게 없죠. 얻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거래를 통해서 B는 세금 부담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한 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용어가 좀 거지 같습니다, 여러분들. 완전 면세제도. 그죠? 무슨 짓는 걸 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처음 할 때 우리가 하는 면세는 세금 부담 제거, 세금 부담 없앤다는 뜻인데 여기서의 면세는 세금 부담 정도예요.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시험 내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세금 부담 없다는 뜻입니다. 저를 받아들이시면 힘들어요. 저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는 말.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면세할게요, 면세. 자, 면세하고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면세는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요 둘은 같은 거 같이 달라요. 됐죠? 뭐가 다른지 못할게요. 자, 그 다음에 취지는 아까 세부담의 역행성 완화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대상거래는 주로 성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무지하게 좀 많이 있어요, 나중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요시면 되죠, 시험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영세율하고 면세를 비교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B가 주인공. 똑같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B가 면세사업자예요. 그럼 A는 100원에 팔 때 면세사업자한테 부가가치세를 거둘까요? 안 거둘까요? 받아요. 왜냐면 A는 시집을 내야 된단 말이죠.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A자는 안 따질 때. 매출자가 10원 내야 됩니다. 그러면 100원에 팔 때 10원을 내야 되니까 부가가세 매입자한테 받아서 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입자,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급한다고 했죠. 근데 세금 계산서는 받을 수 있어요. 여기 B는 매입할 때 세금 계산서 못 주지만 세금 계산 받긴 한다고. 안 주시면 그죠? 이렇게 과세사업 10%한테 매입하면 면세사업자도 매입세 부담하거든요. 세금 계산서 받습니다. 아셨죠? 근데 그럼 이제 B는 매입세 10원을 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요건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된다는 충족했습니다. 받았어, 세금에서 A한테. 두 번째 요건이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돼요. 과세가 안 됐죠. 얘는 어거지 만들어냈다, 과세했다 이렇게 빼주기 위해서, 10원 빼주기 위해서. 얘는 과세하지 않았죠. 과세가 안 되는 건 아니세요. 그죠?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불공제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B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110원 A한테 줬죠? 근데 세무서가 10원 안 빼주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110원 주고 산 거예요. 이거 110원 주고 산 거죠? 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면 이 원재료는 110원이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10원 못 빼니까. 자, 또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B가 110원 주고 산 거죠. 10원 못 빼니까. 그럼 400의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C한테 얼마에 팔아야 돼요? 400의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500? 10원. 110원 주고 산 거기 때문에 510원에 팔아야 400원의 마진을 낼 수 있어요. 마진이 부가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매출하기 전 단계에서 매입세 못 뺐죠. 그걸 소비자한테 전달시켜버려요. 아셨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게 C가 소비자라고 해봐요. 그러면 소비자는 영세율로 사는 게 유리해요? 면세로 사는 게 유리해요? 영세율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해요. 비슷해지겠죠? 또 나중에 왜 이론하고 관련이 있어서. 자, 그럼 이제 B하고 C와의 관계에서 B가 면세죠. 얘가 매출자죠, 매출자. 매출자니까 510원에 부가가치는 안 넣겠죠, 여러분들. 낼 건 없고요. 그러면 B는 부가가치 부담했어요, 안 했어요? 세무서에 세금 냈어요, 안 했어요?
일부는 냈어요. 여기 안 냈죠? 매출세가 안 냈으니까 얘는 안 낸 거예요. 뜯긴 걸 못 돌려받았으니까 세금 부담을 일부 한 거예요. 전가를 시킨 거긴 맞지만 세금 부담 했잖아요, 세무서에. 맞죠? 그래서 우리가 면세를 뭐라고 하냐면 느낌 오시죠? 불완전 면세라고 불러요.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없었으니 나왔다. 그죠? 이런 거는 진짜 어려워요. 되시겠죠? 밑줄 치고 쉴게요. 비교하는 문제 또 같이 풀어볼게요. 영수라고 하면서 워낙 출제가 많이 돼가지고 비교하는 문제. 자, 교재는 145페이지. 그 3번 145페이지. 자, 영세율과 면세 비교 있죠? 몇 표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 목적. 자, 면세 역진성 완화의 위치, 역진성 완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구분의 면세 정도 있죠? 거기에서의 면세 정도는 세금 부담이 없는 정도입니다. 아시죠? 세금 부담 없는 정도. 자, 그럼 면세는 가로 안의 밑줄, 불완전 면세. 그러니까 불완전, 완전하게 세금 부담 제거되지 않았을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면세의 과세 대상 여부 보이세요? 거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보시고.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외. 자, 그리고 사업자 여부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믿으시고. 되셨죠? 그리고 미리 할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들어보실게요. 미리 할게 세무 입국도 대비하셔야 되니까 미리 맞을게요, 여러분들. 미리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그 세금 계산서 있죠.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탈세 그 어떤 음식점 같은데 보면 현금 결제하면 얼마를 깎아드립니다 이런 거 있죠. 맞죠?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탈세하려고 엄밀히 탈세하려고 왜 그러냐? 우리가 한쪽이 증빙을 제출하면 어느 한쪽이 거짓말하는 게 늘어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증빙, 현금 영수증 달라고 안 하시면 증빙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그 여러분들한테 매출하시는 분도 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완벽하게 탈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카드를 보시면 카드 거래 내역이 여기 국세청에 통보가 돼요. 통보가 되니까 카드로 결제할게요 라고 할 때 말이 잠깐 끊기는 겁니다. 정확히 살짝 끊으죠. 감사합니다 그럼 짜가지고 현금으로 결제할게요 우렁찹니다. 네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펩시 콜라도 잘 알아. 펩시도 알아. 카드로 결제하면 펩시도 잘 아닙니다. 그냥 할게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 있냐면 여러분들 면세사업자도 세금 계산서는 봤죠? 그렇죠? 그럼 면세사업자 세금 계산서 받아봤자 매입세 공제 안 되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 제출할까 안 하려고 제출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세무서에 안 하려고 하면 어차피 못 빼니까 맞죠? 그러면 A가 빵도 듣겠죠? 제출 안 할 거지? 나도 안 해야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면세사업자인데 너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있잖아. 제출해 강제적이야. 네가 제출 안 하면 매출을 탈세할 수 있거든. 제출 강제야.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제출 의무가 있어요. 면세사업자. 아셨죠?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145페이지. 맨 아래 의무 이행 여부 있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거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해주시고 여기 먼저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뭔지는 지금 제가 하는 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장부조에 내거든요. 어떨 때 제출하는 건지를 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이럴 때 가야 되겠구나 챙기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면세사업자 그럼 10%한테 매입을 한 번만 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거래처가 많다라고 하면 20번 정도 할 수 있겠죠.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세금께서 계속 받겠죠. 맞죠? 그럼 받아가지고 그거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세무서에 제출한 20개만 던져줘요? 야, 네가 알아서 정리하라. 내가 정리해서 줘야죠. 그 세금 계산서를 요약한 학계에서 요약한 거를 세금 계산서 학계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거 건바이 건으로 다 요약해서.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요약한 문제면 주로 학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겠죠? 반대로 매출자는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학계표라고 불러요. 매출한 거래처별로. 어떨 때 조회하는지 약간 대략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에 대한 상세내용 물어보면 세금 계산 학계표가 답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오른쪽에 영세율. 자, 목적의 동그라미를 밑줄입니다.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같은 말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었죠, 여러분들? 응?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 소비지국에서 과세하겠다. 그죠? 왜냐면 시험에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많이 있는 문장이라서 그래요. 저도 잘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상 거기 외화 획득 재화 유형에 외화 획득 재화 유형. 자, 그 다음에 면세 정도의 완전 면세에 미치고 완전 면세. 그리고 여러분들 과세 대상 여부 보이세요? 밑줄 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포함합니다. 얘 때문에 이 문장이 지금 영예세로 과세 사업자인데 납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업자 여부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의무 있죠. 의무 이행 여부야. 두 번째 줄에 부가가치세법상 재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하시고요. 재반 의무가 딸려져 있는 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영세율 사업자는 내는 세금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는 거 없다. 과세 사업자가 아니다. 되게 잘 낫겠죠. 이런 걸로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문제 풀고 쉴게요.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여러분들. 기출 문제. 어디냐면 5페이지에 1번이에요. 자, 5페이지에 1번. 페이지 1번 거기 유형3 영세율과 면세라고 있죠. 그죠?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실래요? 5페이지 1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세법 이론 좀 많이 틀리세요. 실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론 문제 세법입니다. 회계는 좀 익숙하신데 세법은 진짜 익숙하지 않아요. 금액 가지고 장난치니까. 몇 번인가요? 1번 다. 자, 3번입니다.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건 면세제도의 취지죠, 근데. 자, 2번인데 혹시 2번?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바로 답 내실 수 있어요? 2번의 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4번이요, 4번. 맞죠? 저소득층이 서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소득층. 아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소득 말고요. 저소득층이 서민이에요, 서민. 네. 그래서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면세 취지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해내요. 문단 그대로. 역진성이 뭔지 모르면 일단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자, 되셨어요.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요. 계속 실기하고 관련된 있는 이론이에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시죠. 4시 20분에 시작할게요.